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일하고 있는 명랑쌤입니다. 오늘은 윤슬 작가님 신간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신간 축하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신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책 제목이 뭐죠? 네, 마인드라고 해서 영어로 멋있게 MIND 붙어 있습니다. 혹시 자기계발서인가요? 네, 자기계발서입니다. 역시 사람이 마인드가 중요하다 네. 할 때 그 마인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은 출간이 일반적인 과정이랑 좀 다르게 네. 펀딩이라는 과정을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텀블벅 펀딩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변에 텀블벅 펀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대중에게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홍보 채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제 후원을 통해서 달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텀블벅 이 펀딩 프로젝트 자체가 내가 홍보를 해야 되는 역할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저한테는 어려운 숙제였고, 그래서 많이 미뤘고, 그런데 이번에는 주변의 응원과 용기에 힘입어서 한번 도전을 했고 성공리에 성공을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그럼 책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신간 마인드는 어떤 책인가요? 신간 마인드는 자기 개발서입니다. 네, 맞네요. 그래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거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시간관리 시크릿이 나갔을 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마인드, 자기 관리의 마음에 관한 부분인데, 결국 이 두 개가 인생 관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작년에는 시간을 먼저 언급을 했었고, 이번에는 마음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마음에 같은 부분도 뭔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챕터 1에다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실제 실행할 때 하는 부분의 어려움 대한 이야기를 2, 3장에 좀 했고요. 네. 마무리에는 공감, 그래도 관계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챕터를 나눠서 구성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는 거와 또 뭐 멘토란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자주 했던 말들을 나름대로는 집약해서, 네네. 책은 가볍지만 그 안에는 제가 46년 동안 경험했는 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저도 책을 살짝 살펴보니까 다른 분들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멘토로서 이렇게 전해주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좀 되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지 보통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살아가는 거는 관계 맺는 것도 있고요. 본인이 뭔가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뭔가 포기나 뭔가 더 나아가거나 두 개의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요인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들어왔다고 보니까 어느 걸 우선으로 대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걸 조금 순위에 밀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왔을 때 그냥 제 경험과 제가 읽고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래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싶은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멘티만 해본 사람이라 이 멘토가 가지고 있을 이런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보람된 순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저 멘토라고 책에 쓰긴 썼지만 되게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단어고요. 네네. 아직은 더 살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움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네. 제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이제 뭐 톡이든 얼굴을 만났을 때든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랑 뭐 방향을 잡았다는 이야기랑 다시 산다는 이야기랑 정말 인생 후반전 시작됐다는 이야기랑 이런 얘기를 저한테 돌려주시니까 힘도 나고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런데 그게 힘들면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 스스로가 나름대로는 사명감 같은 느낌도 좀 있으니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저도 사실 옆에서 고민이 있을 때 한 번씩 상담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답변은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살짝 손만 얹어주시는 그 역할만 네,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도망가시는 분들 계세요. 예. 더 도와주시지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편안함을 일단 무기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책에서는 되게 단호하게 글을 쓰셨던 네. 것 같아서 네. 만났을 때와 좀 다른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만나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만나잖아요. 네. 분위기, 예. 표정,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책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 특히 자기계발서라서 네. 그런 포인트에 뒀기 때문에 표현은 좀 단호하고 정확한 표현이 들어갔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간에 사이에 숨은 의미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만났을 때 좀 확인이 되겠죠. 그렇게 세게는 안 나가겠지만 책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특성에 부합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예,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도 사실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하는 거는 좋지만 끝맺음까지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책을 읽어내는 거는 쉬운데 책에 나오는 대로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려워서 자기계발서를 처음에 이렇게 손에 시작하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계발서를 읽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는 나이대가 있죠. 30대가 많이 읽죠. 특히 많이 읽죠. 그리고 네. 40대, 50대가 가면 거의 안 읽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하는 사람은 다시 찾아 읽고. 그러니까 책이 사람을 찾고 사람이 질문이 있을 때 책을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를 찾을 때는 보통 뭔가 의지가 올라왔고 이것을 해보고 싶을 때라에, 혹은 어떤 질문에 답을 찾을 때인데, 욕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에서. 한 권의 책에서 자기계발서는 실용서기 때문에 네. 이 문장을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거기서 제안한 방법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느냐의 문제에서 네. 이 책을 잘 읽었느냐 못 읽었냐가 되기 때문에, 특히 자기계발서를 만약에 가까이 하셔서 뭔가를 원하는 걸 얻고 싶다 하시면 책을 접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번 해보라고, 이 작가가 한번 제안했던 거를 네. 하나만 내가 실천해보자. 이것만 하나 해보자. 일주일만 해보자. 한 달만 해보자. 그러고 다른 자기계발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네. 그 모든 걸 다 갖고 오시면 그렇죠. 무겁지 않을까요? 왠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한 개씩만 합니다. 한 책에서 하나만 갖고 오자. 늘 하는 말입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그 조언을 좀 담아서 네, 한 개. 부담 없이 네. 한번 자기계발서를 쉽게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동영상을 매번 혼자 촬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오늘 저랑 같이 해보시니? 상당히 어색합니다. 저도요. 상당히 어색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계발서잖아요. 네. 첫 번째가 시간관리 시크릿이란 책이었는데 네. 이번 마인드와 비교하면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어떤 점을 포인트로 해서 책을 읽으면 좋을지 좀. 네. 저는 아까 이렇게 잠시 얘기도 했지만, 이게 인생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관점, 그 태도의 변화를 좀 희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라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어가 전 시간이라고 봤고, 그럼 결국에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과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간에 대한 어떤 접근성의 문제고, 네.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던 거. 그래서 인생을 관리하는 게 시간을 관리하는 거고, 시간을 관리하는 게 곧 인생을 관리하는 거다라는 이 대전제 밑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기를, 그리고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기를, 그런 방향에서 했던 게 앞에 시간관리 시크릿이었고요. 이번에 쓴 마인드 같은 경우는 앞에 게 관점이었다 그러면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해야 될 건지, 유한한 이 시간을 우리가 흔히 철학자들이 무한하게 살아가라 하잖아요. 네. 그 무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조금 양념을 버무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마음의 주인이라든지,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실행하는 방법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잘 안 나네, 이런 어려움을 한 게 모아 보니까 4가지 정도 나오길래, 이럴 때 제 경험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제안서라고 네. 예. 생각하시면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시간과 관계, 태도 이런 그런 쪽으로 걸로. 정리를 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이번 그러면 마인드는 자기계발서지만 그 전에 이제 출간을 하셨던 에세이라든가 소설도 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몇 번째 책이죠? 그쵸. 저도 처음에는 한 권 한 권 꼬박꼬박 새가 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10권을 넘겼고요. 아, 예. 그 뒤에는 정확한 권수는 잘 몰라서 한 12권, 13권, 11권 아마 이쯤에 아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책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출간을 하고 계신데요.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사람인데요. 에너지가 넘치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꾸준하게 1년에 거의 두세 권, 세 한 권, 네 권, 권. 두 권, 기본적으로 한 권을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책을 출간을 하실 수 있는 이 힘의 원천? 어떤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만약에 특별한 일이 돼버리면 하기 어려운데 예. 밥을 먹는 거, 네. 잠을 자는 거, 숨 쉬는 것처럼 네네. 그냥 일상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버리면 네. 사실은 가능해요. 산술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네요. 우리가 책을 한 편 쓴다 그러면 꼭지가 40개가 들어가는데 네네. 40꼭지라는 건 40편인데 어떻게 보면 매일을 쓰는 사람이면 1년이면 300개 넘는 글이 나와요. 그러네요. 산술적으로.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만 이게 저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지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힘나던 게 막 더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힘이 좀 빠졌을 때 힘 얻기도 하고, 그렇게 저한테 좋은 에너지가 되니까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윤술 작가님한테 글을 쓰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빵도 됩니다. 네. 마인드 부제가 나를 믿는 사람이 남도 믿을 수 있단데요. 네. 책 속 한 부분을 직접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좋은 문장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더 많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알겠습니다. 그래서 1장 사실은 책을 쓸 때나 뭔가를 할 때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한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1장이 나는 실패를 경험이라고 읽는다라고 넣은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정리하는데 오래 걸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요.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23쪽에 있는 글을 좀 읽어볼게요. 네.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뛰어넘을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될 거야 라는 마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환경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사람이나 상황에 자꾸 노출되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조언대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데 괜한 의욕 속에 몸을 던져 힘이 빠져나간 일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 물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실패를 경험이라고 읽었다. 그것도 최고의 경험이라고 읽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이 되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은 결국은 뭔가를 한다는 거는 최고의 경험을 하거나 최고의 자산을 얻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왔는 것들을 잘 만나서 잘 보내주는 거, 그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 공감합니다. 일단 오늘 하루도 정말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차곡차곡 쌓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이야기 나누면서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마인드를 만날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보통 인생을 여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여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수행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행은 즐거우면 될 것 같지만 수행의 개념 속에는 뭔가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찾아온 문제들, 과제들이겠죠. 네. 그 과제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행하고 또 내가 그 결과를 마주해야 되는 그런 수행자의 삶인데 인생은 결국은 여행자의 삶과 수행자의 삶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인생을 자체가 우리가 항해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이 작지만 강한 책 이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면서 생각났을 때 한번 훑었을 때 그래 최고의 경험이라고 했지 라는 네. 마음으로 그 순간 탁 넘을 수 있는데 이 마인드 속에 문장에 쓰임이 있기를 네. 그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작가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요. 작가님은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행자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살고 있는 분 같습니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명랑 쌤도 그러시기를. 예,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저도 많이 들었고, 네. 이렇게 같이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구독, 좋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한 말씀 더 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있으시잖아요, 그거. 시작! 구독,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